지난주 당진에서 토네이도급 돌풍이 발생한 이후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돌풍이 발생한 건 이례적인데 피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충남도가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미세먼지 안심 시범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8일 서산 학생 수영장 샤워장 물이 끊겨 출근과 등교를 앞둔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강사들이 풀장 물을 샤워장으로 퍼날라야 했습니다. 충남도가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심는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슈피플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지난주 당진에서 발생한 강력한 돌풍 보시고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이번 돌풍은 토네이도와 비슷한 용오름 현상으로 현대제철소뿐만이 아니라 인근 마을도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지만 해가 갈수록 목격된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취재 김담배 기자입니다. 검은 연기의 회오리 바람이 순식간에 공장을 덮칩니다. 초속 13m의 강력한 소용돌이에 철판 지붕은 종이장처럼 구겨져 하늘로 치솟았다 사방으로 떨어집니다. 지난 15일 오후 4시 30분쯤 당진 현대제철을 휩쓸고 간 돌풍 모습입니다. 이날 돌풍은 인근 마을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현대제철을 관통하기 전 돌풍은 인근 마을을 먼저 지나쳤는데요. 토네이도급 돌풍으로 건물 외벽과 지붕이 뜯겨져 현재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붕 일부는 아예 뜯겨졌고 건물 외벽은 안이 들여다보일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바람과 함께 날아온 물건 더미의 유리창은 산산조각 났고 컨테이너가 뒤집히는 등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영화에서만 볼 법한 장면에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습니다. 10분 내에 현대로 가갖고 현대가 그 지붕 넣는 게 기러기 때 오는 것 같았어요. 기러기 때. 바람이 옆으로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젖었다고. 그 콘테이너가 널렸다고. 여기 콘테이너 2개 있는데 포개놨어. 들어서. 얼마나 센지 난 그런 태평은 어때 74년 살도록 처음 봤어요. 기상청은 이번 돌풍이 바다에서 발생한 용오름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하늘에서 부는 차가운 바람과 땅이나 바다에서 부는 따뜻한 바람의 방향이 서로 다를 때 발생합니다. 외국에서 흔히 말하는 토네이도와 같은 현상입니다. 이번 사례는 이례적으로 상층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하층까지 침투하면서 대기 불안정이 더 강화되고 강한 돌풍을 동반하면서 용오름 현상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발생 원리로는 유사한 현상이고요. 하지만 국내에선 가끔 바다에서만 관측돼 왔을 뿐 육지에서 발생한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용오름은 지난 1985년부터 공식적으로 11번 관측됐는데 육지에서 목격된 사례는 이번이 3번째입니다. 특히 2000년 이후 들어 용오름이 7번 발생하는 등 나타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비입니다. 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당진 토네이도 현상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공주대 대기과학과 장은철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당진에서 발생한 돌풍이 토네이도라고 불리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먼저 이게 정확히 어떤 현상인지 좀 알려주시죠. 토네이도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 용오름으로도 지금 분석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현상 자체만 놓고 보면은 하층에서 상층까지 굉장히 폭이 좁은 약 1에서 2km 정도로 폭이 좁은 회전이 이제 지상에서 상층까지 연결되어 나타나는 현상 자체를 용오름 또는 토네이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난 원인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용오름 현상 자체는 유럽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고 토네이도는 이제 미국 내륙 쪽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알려진 바와 같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발생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지상에서 약 1km에서 그 이상까지의 상층에 굉장히 강한 회전의 흐름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강한 소나기성 구름의 형태인 저군이 굉장히 강하게 발달을 할 때 이 운동이 지상에서 여러 가지 요인은 있겠지만 어떤 흐름이 이 상층에 강한 구름대까지 연결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이 국내에서는 또 과거 11차례 정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보고가 되는데 앞으로 더 잦아질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재 기상청에서 11개 사례를 말씀하시는 게 대체로 85년도 이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과연 이전에도 현재와 비슷한 빈도로 발생을 했는데 관측이나 탐지가 되었는가, 아니면은 동일한 조건에서 탐지가 발생을 했는데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 최근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이제 CCTV라든가 아니면은 자동차에 있는 블랙박스 등이 이제 개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 더 자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부에서는 지구 온난화와 이 토네이도 혹은 용오름의 발생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연결을 해서 가능성을 말씀하시거나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온난화와 이 용오름 현상과의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 관측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저희가 더 잦아질 것이다라고 단편적으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좀 이번에 보니까 이 제철소 지붕이 좀 뜯겨나갈 정도로 그 힘이 강력했는데요. 일반적인 태풍과 비교를 했을 때 용오름 현상의 위력은 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말 이거는 관측 결과를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번에 있었던 현상 자체의 바람 분석을 해보면 아마도 태풍과 비슷한, 그것도 아마 강한 태풍과 비슷한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을까. 약 초속 30m 정도, 네. 시속으로는 약 100km 정도에 해당하는 정도의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이거는 피해 영상을 통해서 봤을 때 아마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또 이 용오름 현상이 좀 예측이 가능한지도 좀 궁금한데요. 예측이 가능하다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발생했을 땐 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좀 바람직할까요? 용오름 현상은 초반에 그 발생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똑같이 용오름이 관측된다고 하더라도 그 실제로 발생을 시켰던 그 메커니즘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특히 우리나라 주변에서는 그렇게 아주 자주 관측되는 현상이 아니고 이론적으로도 잘 설명되어 있는 현상은 아니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현재 예측도를 따질 수 있을 정도로 예측이 가능한가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회의적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번에 나타난 현상과 같이 그 굉장히 작은 규모의 강한 저기압이 발생을 해서 한반도로 유입이 되고 여기에서 상층에서의 강하고 건조하고 차가운 바람이 이제 유입이 되면서 지상으로 유입이 되면서 하층에서 또 상승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과 맞물리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전반적인 환경에서 늘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금 더 구체적인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비 방법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강풍에 대한 대비와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태풍과 비교했을 때의 차이점이라고 보면은 태풍에 비해서 이런 토네이도나 용오름은 그 지속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짧습니다. 네. 짧게는 10분에서 20분 내외로 끝나는 현상들도 있고요. 길어도 1시간까지는 유지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현상이 발생을 하면은 낙하물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가능하나 멀리 떨어지거나 아니면 건물 내에서 피하시고 지속 시간 자체가 길지 않기 때문에 방송이나 아니면은 기타 특보 상황들을 살피면서 우선은 좀 안전한 곳에서 피해 있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주대 대기과학과 장은철 교수였습니다. 이번에는 보도국 주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범호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함 기자, 미세먼지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충남도가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다고요?
네, 지난 13일 미세먼지 대책법안 8건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법 통과에 발맞춰 충남도가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습니다. 구체적으로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미세먼지 안심 시범마을과 미세먼지 안심센터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는데요. 또 발전소 등의 대기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석유화학단지와 발전소 주변을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하는 등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충남도는 현재 보령 1, 2호기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봄철 셧다운을 도내 20기 노후 발전소로 확대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소식도 살펴보죠. 충남도의회 임시회가 개회하면서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쏟아졌습니다. 주요 내용 몇 가지 짚어주시죠. 네, 18일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모두 8명의 충남도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 문제점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먼저 홍기우 충남도 의원은 응급환자 이송체계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홍 의원은 처음 도착한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비율을 전원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 전원 비율이 높은 상위 10개 시군 중 절반이 충남에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또 119 구급차는 반드시 의사가 동승해야 2차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는데 충남은 의사가 부족해 119를 통한 병원 간 환자 이송도 적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상근 응급의료 지도 의사를 확보해 이송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영업용 차량에서 유아 보호용 장구 장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대영 충남도 의원은 택시의 카시트 장착 문제를 언급하며 대안 제시에 나섰는데요. 우선 김 의원은 젊은 부부나 영유아 돌봄 도우미는 자가용이 없는 경우가 70% 정도라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충남도 모범운전자연합회와 협약을 통해 회원 차량의 한정에 영유아 카시트 장착 시범 사업을 추진한 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교통 밀집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장승재 충남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대산 임해산업 지역의 교통 불편이 심각하다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장 의원은 올해의 경우 대형 석유화학 업체 4개사가 정기 보수 점검을 동시에 실시하면서 직원과 화물 운송 차량 보수 점검 업무 직원들이 한꺼번에 몰려 교통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교통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선 충남도가 나서 주차장 조성 등의 장기적인 교통 완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주요 소식 한범호 기자였습니다.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인당 평균 3개의 스마트 기기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스마트 기기들이 모두 인터넷에 연결되면서 덩달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심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여다보는 스마트폰. 어디를 갔고 무엇을 먹고 마셨는지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데이터 정보가 쌓여갑니다. 기업들은 저마다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쓰시지만 여기 앉아있는 동안 여러분의 여기 앉아있다는 정보를 구글이 알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갖는 그걸 내 정보를 왜 얘네들이 다루지라는 그 두려움, 이런 것도 역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올해로 36회째를 맞는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 소비자 단체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본인의 이름이 아닌 가명을 쓴다고 하더라도 어떤 은행과 통신사를 이용하고 어느 병원을 다니는지 각각의 정보가 합쳐진다면 충분히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며 시민들의 경각심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관련 정보는 절대 안전한 정보가 아니며 언제든 개인정보로 활용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연구 목적으로 가명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제 개정 못지않게 시민들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개인정보 매매 사건 사례에서 보듯 주요 기업들이 소비자 피해 구제에 여전히 인색하다며 소비자의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정부 주도 규제의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5,200만 우리나라 소비자와 소비자 단체 모니터링을 통해서 규제가 이루어지면 그런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것들이 연결된다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의 편리한 만큼이나 똑똑한 소비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리 사회 모두의 관심과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충남도가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말 그대로 논의 벼 외에 다른 작물을 심으면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자세한 내용 충남도 식량정책팀 박현수 주무관 전화 연결을 들어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란 게 좀 어떤 건지, 또 왜 이런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나라 쌀산업 기본 구조를 보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공급 과잉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통계로만 보더라도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생산량은 매년 412만 톤, 소비는 380만 톤 수준으로 매년 30만 톤이 남는 구조입니다. 네. 먹거리의 다양화와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사회적 상황이 겹치면서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80년 132.7kg에서 2018년 지난해 기준으로 61kg로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재배 면적은 123만 3천 헥타르에서 73만 8천 헥타르로 40% 이상 줄었지만 품종 개발과 재배 기술 발전 등의 이유로 생산량은 355만 톤에서 387만 톤으로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네. 이에 정부와 충청남도에서는 쌀 생산량 감축과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해 2019년도 주요 농업정책으로 논 타작물 재배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33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도내 전체 벼 재배 면적 중 9,877헥타르를 사료작물, 냉류, 두류 등 타작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 사업은 그동안 정부의 그 쌀산업 위주의 정책으로 벼 이외 다른 작물을 논에 재배할 경우 아직까지는 소득이 쌀 소득보다 낮은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논에 조사료를 재배할 경우는 1헥타르당 430만 원, 일반 작물은 340만 원, 콩을 비롯한 두류를 재배할 경우에는 325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아울러 지난해와 달라진 사항은 금년부터 휴경하는 경우에도 28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 장소는 농지가 소지하고 있는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되고, 만약에 여러 읍면동에 신청 농지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 농지 면적이 가장 큰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신청 품목은 벼를 제외한 모든 작물을 기본으로 하였지만 무, 배추, 고추, 대파는 생산 과잉 우려가 있어 금년도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충남도에서 이루어지는 논타작물 재배 현황과 성공 사례도 좀 함께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금년도 우리도 논타작물 재배 목표 면적은 9,877헥타르로 이는 도내 벼 재배 면적 13만 4천 헥타르의 약 7.4%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오늘 현재 그 계획 면적 9,877헥타르 대비 약 544헥타르를 신청하여 약 5.5%를 기록 중이며, 이는 전국 평균 9% 신청에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도 한 가지 우수 사례를 소개하면, 네. 보령시 남포면 지역은
남포 농협을 중심으로 지난해 62농가가 약 51헥타르의 콩을 재배하여 총 87톤을 생산하였습니다. 수확량 전량은 농협중앙회에서 인수하였으며 금액으로는 약 3억 8천만 원의 판매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콩 1등급 정부 수매 가격이 킬로그램당 4,200원인데 반해 실제 판매 금액은 4,410원으로 정부 수매 1등가보다 약 5% 이상을 더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금년도에도 콩 재배 면적을 100헥타르까지 확대할 목표로 농가 교육 및 조직화, 수확, 선별, 건조기 등 농기계 공급을 확대하여 좀 더 나은 고품질 콩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난해에는 20년 가격까지 폭락했던 쌀값이 대부분 대폭 회복하였습니다. 80kg 한 가마당 19만 3천 원으로 2017년도에 비해 약 27.8%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농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쌀 생산 조정 참여와 고품질 품종 확대 재배 노력 덕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쌀 산업은 아직도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이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의 상태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수확기 쌀값이 급락할 수 있습니다. 2017년도와 같이 변동직불금이 농업보조 총액 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이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타작물 재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쌀 수급 안정과 작업률 향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해 농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쌀 생산 조정이 쌀값 회복을 이끌었듯이 올해도 논타작물 재배 목표 달성을 통해 쌀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및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해 농업인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충남도가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함께했습니다. 중간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충남도 식량정책팀 박현수 주무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8일) 서산 학생 수영장 샤워장에 물 공급이 중단돼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18일 오전 8시부터 30분 동안 서산 학생 수영장 샤워장 물이 끊겨 샤워를 하던 이용객 10여 명이 몸을 제대로 씻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용객들의 항의에 수영장 측은 강사들이 풀장물을 샤워장에 퍼날라 사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수영장 측은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장치에 문제가 생겨 물 공급이 중단됐다며 앞으로 시설 정비에 더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가 오는 20일 도 전역에서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화재 대피 훈련은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도 전역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구체적으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15개 시군별로 1개 구간에서 교통통제 없이 훈련이 진행되며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을 대상으로 화재 시 대피 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 생활안전교육도 병행됩니다. 민방위 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최근 계속되는 대형 화재 발생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당진 삼선산 수목원에 황토길이 조성됩니다. 당진시와 맥키스 컴퍼니는 18일 당진시청 접견실에서 삼선산 수목원 황토길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맥키스 컴퍼니는 총 3천만 원을 투입해 오는 5월 개통을 목표로 삼선산 수목원 일원에 연장 1.3km 길이의 황토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산의 마을기업인 협동조합 느린손이 집공예 지도자 교육과정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협동조합 느린손은 지난 2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심의 인증하는 민간 자격증 발급 관리자로 지정됐습니다.
그동안 전통공예인 집공예의 맥을 잇기 위해 주민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왔고 오는 4월부터는 자격증 발급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백야 김좌진 장군과 만해 한용운 선사 등 다수의 항일운동가를 배출한 홍성군이 3.1운동 100주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교실은 천편일률적인 역사교육 방식을 탈피해 흥미로운 스토리와 체험 위주의 수업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11곳과 유치원 27곳을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태안군 보건의료원은 올해 말까지 공중보건의사가 의료 취약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우리마을 주치의제를 운영합니다. 우리마을 주치의제는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과 교통불편 지역 주민의 진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의사와 간호사 등이 매월 3차례 마을을 찾아 질병 예방 관리와 건강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성군 농업기술센터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오는 20일 광천읍 담산리 하단마을을 시작으로 9월 25일까지 농기계 순회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농기계 수리점이 먼 오지마을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각 마을로 직접 찾아가 경운기 등 농기계를 수리하고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산시가 시청 상황실에서 대산항 활성화 지원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지원금 지급 대상과 범위를 심의하고 지난해 대산항 활성화에 기여한 화주와 선사 등을 대상으로 약 8억 9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산시는 앞으로 활성화 지원금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신규 화주들의 대산항 이용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9일 오후 6시 30분 도청 중회의실에서 해외 참전 전후회를 접견합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19일 오후 5시 당진 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제40차 대기업 대표와의 간담회에 참석합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19일 오후 2시 농업기술센터 교육관에서 열리는 서산시 농업인대학 입학식에 참석합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19일 오전 10시 고남면 수문 자원찾기 행사와 안면읍 수문 자원찾기 행사에 참석합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19일 오전 9시 군청회의실에서 열리는 홍성비전 2030 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 보고회에 참석합니다. 황성봉 예산군수는 19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4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 참석합니다. 김동건 청양군수는 19일 오전 7시 경남 거제시로 관광개발 현황을 떠나 국내 최장길이 관광 모노레일의 운영 현황을 살펴봅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기온이 아침에 영하까지 내려가는 곳도 있는 등 낮은 기온을 보이다가 오후에는 많이 오르겠습니다. 일교차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영하 1도, 당진과 서산, 홍성, 예산이 1도, 태안이 3도를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많이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태안이 15도, 서산이 16도, 당진과 홍성이 18도, 예산과 청양이 19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맑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빨래하기 좋겠습니다. 미세먼지도 보통 수준이어서 바깥 활동하기 괜찮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큽니다. 아침에 외출하시는 분들은 두꺼운 외투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비압골의 영향으로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조금 많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구름 조금 있겠고 서해 남부는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에서 1.5m, 서해 남부는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